대한민국 준비된 역사 약속의 이름 최승건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수험생 여러분, 너무 반갑고요. 제가 여러분들 지역 인재 9급 한국사 여러분들을 반드시 합격의 길로 안내를 할 최승건 쌤입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제가 이렇게 만났다는 것은 곧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큰 행운을 잡으신 거예요. 무슨 행운이죠? 합격이라는 행운을 잡으신 겁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강의를 맡아서 여러 강좌를 딱 하면서도 여러분들 반드시 거의 합격을 제가 약속을 드렸어요. 실질적으로도 많은 분들이 합격을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만 믿고 따라오신다면은 제가 지금 드렸던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다, 왜곡된 표현이 아니다, 과장된 표현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만 믿고 지금부터 종강하는 그날까지 지금부터 쭉 믿고 쫓아오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한국사가 편성이 되었는가, 그 강좌 소개, 강좌 오리엔테이션, 아마 강좌 소개, 강좌 오리엔테이션을 딱 들으시면 아마 자신감이 생기실 거예요. 그러면서 흐뭇한 어떤 마음, 내가 합격이 된 듯한 그런 어떤 느낌이 드실 겁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강좌 소개를 지금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역 인재 선발 9급. 이것은 이제 어떻게 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한국사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사는 총 20문제가 나와요. 20문제가 나오는데 요 20문제 몇 점 만점이냐? 100점 만점이죠. 100점 만점이에요. 자, 100점 만점이면 그럼 한 문제당 몇 점이죠? 5점입니다. 5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고등학교 때 많이 공부를 했던 수능 그런 유형 문제 있죠? 그거보다는 어렵지 않습니다. 보통 9급 공무원들 시험 보는 그런 문제 유형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거보다는 약간 쉬워요. 약간 쉽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게 너무 어렵게 공부를 하시면 화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필요한 거죠. 자, 5점 만점인데 근데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점에 40% 이상의 점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150%를 뽑는다. 자, 요 얘기가 함정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만점에 40%, 만점에 그럼 40점만 넘으면 되는구나. 아니죠. 40%도 안 맞, 40점도 안 되는 애들은 무조건 탈락이다라는 얘기죠. 이 얘기는 그거예요. 40점 이상은 반드시 맞아야 되는데 그럼 40점 이상 맞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중에서 150%를 뽑는 거예요. 150%를 어떻게 뽑아요? 성적순으로 뽑습니다.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100점 전략으로 가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이 경쟁률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전년도 6.5대 1이죠. 6.5대 1이에요. 그래서 만점 전략으로 가셔야 된다. 만점 전략으로 가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만점 전략.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필기 전형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사 필승! 반드시 이기는 거죠. 우리에게 패배는 없다. 필승이에요. 필승!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이렇게 딱 암기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늘 아는 거죠. 한국사 암기 잘 외우면 되죠. 잘 외우면 되죠. 그렇게 잘 외우셔서 그렇게 한국사들을 다들 좋아하셨어요? 아니죠. 다 싫어하시죠. 왜 싫어하십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싫어하셨다는 얘기죠. 외울 게 너무 많아요. 범위는 너무 많아요. 구석기 시대부터 최근의 역사까지 다 어떻게 달달달달 외웁니까? 어떻게 달달달달 외워요? 이것만 공부해야 돼요? 다른 것도 공부해야 되잖아요. 국어도 공부해야 되고 영어도 공부해야 되고. 그렇죠?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암기 이것까지 암기. 그렇다고 우리가 한국사 포기합니까? 포기할 수 없어요. 한국사에서 고득점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이제 얘는 지워버리세요. 얘는 지워버리십니다. 얘는 딱 지워버리시고. 그럼 뭐를 기억해 주세요? 이거를 기억해 주세요. 이거를 꼭 기억해 주세요. 요거를 꼭 기억해 달라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를 기억해 주세요.
짠.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셔야 돼요. 자, 암기하고 이해는 뭐가 들어가냐면, 뭐가 차이가 있냐면, 암기는요, 물리적인 작용을 하면서 내 머릿속에 억지로 지식을 집어넣는 걸 암기라고 불러요. 이해는 뭐냐면 지식이 억지로 머릿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머릿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내 머릿속에서 오래 남습니까? 바로 이해하는 공부법으로 공부한 사람들이 머릿속에 오래 남습니다. 전범위에 걸쳐가지고 출제되는 한국사. 앞부분 앞단원 공부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딱 문제 풀어보니까 다 맞아요. 그 다음에 뒷단원 또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점점 뒤에 있는 단원별로 공부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차근차근 앞부터 어떻게 됩니까? 속된 말로 까먹습니다. 잊어버려요. 그러면서 우리 답답해요. 지난번에 배웠는데 다 까먹었네. 이러면서 답답해요. 왜 답답하게 돼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이해 위주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앞단원에 있는 내용들이 까먹지 않아요. 대신 더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오히려 앞에서 배웠던 부분이 상기가 돼요. 자, 왜 그러냐면 역사라는 그 과목은 서로 시대별로 단원별로 연결돼 있습니다. 이게 똑똑 끊어진 것이 아니에요. 연결돼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야기예요. 사람과 사람 관계예요. 근데 그것이 연결돼 있잖아요. 우리가 인간별로 다 끊어져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형제들하고 연결돼 있죠. 친구들하고 연결돼 있죠. 여러분들 부모님하고 연결돼 있죠.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연결돼 있죠. 그 연결돼 있어요. 연결돼 있는 그 연결고리를 찾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뒷단원으로 가면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앞단원의 이해도 더 잘 되더라는 얘기예요. 자, 이게 이해 위주로 공부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이고, 그렇다면 어떻게 이해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됩니까? 시간도 별로 없는데 제가 해드리죠.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한국사 강좌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론 강좌 여러분들 25강으로 충분하게 제가 만들어 드렸어요. 25강으로. 이 이론 강좌를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제가 열심히 강의를 할 거예요. 모든 것을 쏟아 부어가면서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해서 이 선생님이 한번 부서지리라! 그런 각오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겁니다. 이해 위주로. 그래서 반드시 저만 쫓아오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게 안 되면 강의를 들었다 말았다 들었다 하면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 강의는 드라마예요. 그래서 드라마를 우리가 연속극을 쭉쭉쭉 보는데 중간에 빼먹고 안 봐요. 그럼 뒤에는 연속극 이해돼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쭉 들으세요. 쭉 들으세요. 어떠한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눈을 부릅뜨고 선생님 강의에 집중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싫어요.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은 저 선생님이 또 무슨 재미난 이야기를 하시나 이런 어떤 마음으로 제 강의를 쭉 들으세요. 쭉 들으세요. 재미있게 들으세요. 재미있게 제가 해드릴게요. 그러면 자동봉으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외울 거 별로 없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냐면 단원별 문제풀이를 할 겁니다. 단원별 문제풀이. 단원별로 중요한 문제풀이를 10강에 거쳐가지고 제가 잘 풀이를 해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시냐? 아니죠. 모의고사 14강 정도를 제가 해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최신 기출문제 2강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해드릴 거예요. 자, 요렇게 강의 구성이 된 까닭은 바로 무엇이냐? 요 맨 위에 있는 화살표는 바로 여러분들의 합격으로 들어가는 최종 관문이죠. 어떻게 되냐면 이것이 이 노란 삼각형이 우리의 강의라고 본다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이론입니다. 이론이에요. 요것이 바로 뭐예요? 내용이죠. 내용인데 요 이론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이해가 중요해요. 요 이해가 딱 되면은 뭐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재미도 생기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생겨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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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까요? 응, 응가? 아니죠? 응용력이 생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응용력이 생긴다라는 얘기죠. 문제가 어디서 어떠한 방향으로 나올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 문제 꼭 나와요. 그러면 그 문제가 똑같이 나와요? 만약에 똑같이 나온다면 저는 어떻게 됩니까? 구속돼요. 왜? 문제 유출에 혐의를 받고. 제가 점쟁이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가 듣도 보지도 못한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게 없으면 문제 틀려요. 틀립니다. 이런 문제들이 세네 문제만 포진이 돼도 수험생의 마음을 흔들어 놔버려요. 시험 보는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놔버려요. 자신감이 떨어져요. 그러면서 아는 문제도 틀리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돼요. 심리적으로 위축됩니다. 응용력이 굉장히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 응용력의 바탕이 바로 이론을 이해하는 방법으로 공부를 하셔야만 된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를 하셔야 돼요? 문제풀이를 하셔야 돼요. 문제풀이를 딱 하셔야 됩니다. 자, 이 문제풀이를 하게 되면은 이 응용력이 여기에서 발휘가 될 거죠. 발휘가 될 거예요. 근데 문제풀이가 발휘되는데 이 문제 풀 때도 물론 다 맞으면 너무너무 좋겠죠. 그러나 틀릴 수 있습니다.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 관리를 여러분들 여기서 문제 관리를 잘 해주세요. 틀린 거에다가 뭐 오답 노트 만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하지 마시고요. 그냥 거기 그냥 문제에다가 내가 틀렸던 문제 별표시 이렇게 딱 하세요. 별표시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다 뭐 깨알같이 뭐 쓰지 마세요. 네. 왜냐면 틀렸던 문제에 별표시만 해놔요. 별표시만. 요게 중요해요. 그게 관리의 비법이에요. 별표시만 하나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 문제가 그런 식으로 관리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최종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별표시한 문제들 아무것도 안 돼 있죠? 그쵸? 답 체크 안 돼 있죠? 여러분들 문제에다가 답을 자꾸 체크를 하잖아요. 그러면 관리에서 틀려요. 관리 틀려요. 그냥 여러분들 문제에다가 하지 마시고 옆에 있는 그냥 종이에다가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탁탁탁탁 하세요. 그 다음에 관리를 딱 하게 되면은 그렇게 하게 되면은 별표시한 문제 나중에 몇 개 안 되는 별표시한 문제만 다시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틀렸던 문제를 또 틀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면은 틀렸던 문제 다시 틀리지 않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강좌 소개를 해드렸는데 강의 중간중간에서도 이런 부분은 어떻게 공부하십시오라고 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뭐를 드려요? 팁을 드릴 겁니다. 이 팁을 드릴 거예요. 그 팁 그대로만 쫓아오신다면 그대로만 여러분들이 하신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정말 짜증나고 여태까지 내 성질을 망쳤던 한국사가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드릴 겁니다. 자신감을 불러 넣어 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역사의식까지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래 내가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역사를 지키는데 진짜 예전까지만 해도 그냥 별 생각 없었던 것들을 이제 가슴속에 뿌듯하게 담겨져 있을 겁니다. 저만 믿고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좌 끝에 강좌 종료가 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이 강의에서 한국사의 달인이 되실 겁니다. 저를 믿고 따라와 주세요. 강의에서 만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